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뭐 이틀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반등을 잘 이어가 주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확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뭐 페이스북에 이 급락 속에서도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겪었던 이 큰 폭의 하락세로 인해서 하단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밀리더라도 이러한 반등 장세는 2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참 주말 동안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시장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확진세가 굉장히 빠르구나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확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치명률이라든지 중증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빠른 코로나 종식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희망을 품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희망이 모여서 금요일날 코로나 진단 키트 등등 관련 섹터가 대거 급락을 보였고, 반면에 위드 코로나 섹터가 장 후반에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한 염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섹터들의 이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상기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영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목에다가 대놓고 진단 키트 급락주의라는 말을 적어 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급락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왜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수많은 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코로나는 2020년도 3월 달에 발생을 해서 지금 2022년도 2월 달에 엄청나게 화랑이죠. 국내에서 최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더더욱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사상 최고가이면서도 영원히 볼 수 없는 가격일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100주, 1000주, 만주, 뭐 10만주 이렇게 뭐 엄청나게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세력의 입장에서는 100만주, 1000만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떠넘기기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부단 진단키트를 떠나서 수많은 이 순환하고 있는 테마들의 고점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이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투자에 많은 이 재앙분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국내 증시 보고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될 텐데, 자, 코로나 오타가 좀 많네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 계절성 독감의 관련주 희비가 엇갈렸고, 이젠 진정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건가? 1월보다도 나은 2월 반등장 지속될 가능성에 LG에너지 솔루션 등 지수 영향력 큰 종목도 주목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이후부터 거의 매일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그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MSCI라는 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거함들이 일단은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연기금이 이런 섹터 위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주 위주의 또 종목군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종목군들이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몇 개가 지금 눈에 띄게 시장에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내 증시 네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페이스북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마이너스 25%가 떨어졌죠. 뭐 말 그대로 1000조가 훌쩍 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250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시가총액 증발 사례로 일단은 남았는데요. 그러한 여파로 국내 증시 약세 출발 이후에 뭐 변동성은 있었으나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해주면서 일단 고가 마감은 잘 했다라고 보여지고, 장중에 여러 가지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게 일단은 휴마시스라든지 SD 바이오 센서, 뭐 수젠텍 등등 진단 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대거 밀리면서 일단 시장에 이 흔히 말하는 푸 종목군들이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장 후반까지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에 힘이 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결과물이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이 반대급부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날 시장도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견조한 상승장 이어갔고요. 뭐 환율 또한 다시 1200원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됐다. 거기에 신용융자 잔고가 23조 5천억에서 일단은 2조 가량이 빠졌네요. 여기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20조 밑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용 잔고의 감소 속에서 L자형 이 횡보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의미 있는 반등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등등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의 이 선물 누적 포지션이 계속 뭐 이 상태 유지되다가 흔드는 과정이 저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V자 반등보다는 L자형 반등으로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 또 이러한 이 포지션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산의 시점이 어디일지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점으로 청산을 할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놓고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거시에서 미시로 내려가는 전략을 만들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페이스북의 실적 쇼크로 인한 마이너스 25% 하락, 250조가 날아가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한 때 마이너스 4%까지 빠졌었죠.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페이스북의 급락 속에서 스냅이라든지 핀터레스트라든지 관련 업종들의 주가도 대거 빠졌었는데, 아마존의 호실적과 스냅의 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주가도 그 전에 급락을 이어왔었어요.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좋네. 그래서 또 급등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다르게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후반영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고, 국내 증시는 선반영을 해버리죠. 참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좀 다른 점이긴 하나, 일단은 아마존의 호실적으로 인한 미 증시의 반등이 일단은 국내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되면서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또 큰 폭의 반등을 보였죠. 최근 시장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완전히 미국과 이 섹터가 디커플링 흐름을 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은 국내의 반도체 섹터를 밀어버리는 이런 기관과 외국인이 하는 짓이 최근 들어서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과 이런 서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밀려버리니까 오히려 대신증권 리포트의 힘에 힘을 빌려서 게임주가 대거 또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또 현상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일단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대신증권에서 또 기획 리포트가 좀 길게 좀 나왔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뭐 단발성이긴 하나 리지 W를 뭐 24시간은 아니고요, 실시간에서 1위를 탈환하면서 하루짜리 매출 1위 달성을 하면서, 여기에 카카오 보라 코인 일정이 또 발표가 됐죠. 언제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일단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톤의 게임사, 인도 게임사 인수 이슈, 그리고 넥슨에 대한 이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 등등 오전에 많은 이 게임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 섹터가 일단은 코스닥의 이제 시장을 또 이끌어 갔고, 거기에 오후에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올린 게 굉장히 광범위한 위드 코로나 섹터가 오후장에 대거 급등을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이 전강 후 약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이제 본격적인 코스닥 섹터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일단 대거 게임사들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체크 부분은 다시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았을 때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뭐 큰 급등은 하지 않아요.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그냥 평이한 수준이면 그냥 주가는 평이하게 가는데, 이게 쇼크가 날 상황이었을 때 이 쇼크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그렇죠.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뭐 위메이드는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뭐 컴투스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네오이즈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 실적 악화 요인을 기대감이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게임주들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그냥 시장에서는 밀어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공매도라는 이유 아래서 저는 밀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워낙 그동안은 성장성 위주로 그리고 특정 종목 위주로만 올랐던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와 함께 게임주의 변화가 나오는지 저는 한번 체크를 해 볼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컴투스의 C2X가 일부 공개가 되었죠. 근데 제가 이 컴투스가 진행하는 C2X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믿업지 않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 보입니다. 왜?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잘 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컴투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또한 기대감으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감에 충족을 못한다면 오히려 C2X가 급락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로나 확진자 36,000명 돌파. 그러나 치명률은 독감보다 낮아졌다라는 점은 확진자는 많으나 오히려 점점 위드 코로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요인이 금요일 장 마감 관련 섹터에 돈이 급하게 쏠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의료 체계 안정이 된다면은 점차 이거를 뭐 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실은 그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더 급등한 부분도 있겠죠. 일단은 뭐 유럽 및 미국 등은 이런 확진세가 이미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치명률, 중증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폭락을 맞았을지, 왜 금요일날 이런 발표 전부터 폭락을 맞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진단키트, 자가진단키트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사건을 내주죠. 이렇게 되면 파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 그때 시장에 공급처가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떨어질 때 공급처가 많아지게 되면 기존의 강자들 또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다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정말로 다음 주 중에 뭐 5만 명, 10만 명이 나온다 쳤을 때 그렇게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이 폭증할 기회를 잡아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는 보지 못할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잘 빠져나오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의 반등 장세는 약간의 주도 테마가 조금 아쉬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도 테마 자체가 뭐 지난번 시장이 하락할 때 진단키트가 일정 부분 주도 테마였죠. 왜? 거래대금 2조씩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급격한 쏠림 현상에 의한 상승이었고,
게임 섹터도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2차 전지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IT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속성 없는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이 주도 테마가 없는 장세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면 오히려 손실 보기 쉬운 시장이라 차라리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 1월과 같은 급락장은 사실 없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시 좋은 종목은 충분히 매수에 적극 동참하면서 느리지만 L자형 반등장은 이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선물 포지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시장의 변화는 없을 텐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꼬인 수급도 풀릴 것이고, 과거 2005년도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때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미친 인플레이션이다. 뭐 유가가 막 150불 가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았었죠. 그 당시 유가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갔었고 안 오른 게 없다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금을 시장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시각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2월 증시는 이런 횡보 장세 속에서 3월에 이 금리 인상 첫 단추가 열렸을 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더 가파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당시까지 지수가 잘 버텨주고 그러한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틴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증시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는데, 시장에 뭐 그런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경기 피크아웃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등으로 1월 달에 워낙 과도하게 밀려 있기 때문에 지수의 쌍바닥이라든지 다중바닥이 나올 때는 계속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시황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황 설명을 되게 길게 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 시황에 대한 부분을 잘 상기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죠. 아마존이 시간 내에서 원래 17%가 급등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그 시간 외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많이 올리면서 일단은 시장을 방어해주는 성격 정도로 끝난 것 같고, 테슬라 강세 좀 보여준 점, 마이크로소프트,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혼조세 정도의 흐름에서 그냥 견조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미 증시 보면은 이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는 악화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고용 지표가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한편에서는 이 고용의 회복이 연준의 긴축 노선에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부류로 나눠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말이 나눴어요. 아마존의 실적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동성은 전혀 자금 조달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그러한 성장주가 더 집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시각으로 좀 나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과다한 쪽과, 그리고 여전히 긴축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팽팽하게 좀 부딪히는 시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전부 다 성장주는 끝났다로 같지만 지금은 팽팽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작성했던 시황을 잠깐 보죠.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 저희도 로봇 섹터를 보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왜 여기다가 적었는지 항상 시황을 바라볼 때 제가 이걸 작성해 주면 여러분들도 장 전에 한 번 정도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시장, 일단은 시장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베이징의 수중 로봇 봉화 운송이 어제 목요일 시장에서 일단 이슈가 나왔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음식도 로봇이 배달한다 등등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이 로봇 이슈가 저는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뭐 퍼스텍이라든지 에브리봇, 로보로보, 아지넥스텍 뭐 등등이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재료가 없이 올라와서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못했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리고 4월 달에 모멘텀이 있는 로봇 섹터는 제가 볼 때 또 눌렸을 때 다시 진입을 하면 될 것 같고, 워낙 금요일 날은 이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뭐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로봇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보면 퍼스텍이 이 높은 구간에서 일단은 또 올라왔죠. 사실 이런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대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 퍼스텍은 겹수 호재가 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브리봇을 오히려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브리봇도 금요일날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이 나와서 또 다시 눌리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많이 볼 필요도 없이 뭐 퍼스텍, 에브리봇, 로보티즈, LG의 로보티즈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눌리겠죠. 눌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지, 그리고 로보 이 자리에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흐름이 나왔는데 또 눌리면서 다시 가는지, 그 다음에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지난번에 로봇으로 좀 강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 그리고 아진엑스텍까지 해서 로봇주는 이렇게 몇 개의 소수의 종목군들 위주로만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게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먼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일단 호재가 한 두 개가 좀 나오면서 좀 단기 반등 정도 저는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중 바닥을 만들어 내고 올라가는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5일선을 탔죠. 드디어 5일선을 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 C2X에 대한 이슈가 일단은 시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C2X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C2X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C2X가 공개가 되고 그만큼 퍼포먼스가 안 난다면 이 종목이 저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잘못되면은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매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저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가 무너지면 네오위즈 홀딩스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네오위즈 홀딩스가 같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얘네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박살이 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저는 삼고 게임주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진 섹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워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LG에너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이 50만원대 구간까지는 올라왔는데요. 저도 회원님들한테는 50만원 전후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좀 챙겨놓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음봉 구간에서 48만원대 47만원대 라인을 지켜주면은 여기서 한 차례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존재할 것 같고요. 엄청난 거래 대금을 지금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급등을 할지 아니면은 좀 눌렸다 갈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매물이 상당히 많았죠. 여기서는 그냥 뭐 쉬지도 않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는 참 어려운 구간 같고요. 이 구간이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구간을 어떻게 지금 돌파를 할지, 제가 볼 때는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좀 올라와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좀 잡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눌렸을 때 뭐 하루 이틀 눌렸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매매를 충분히 저는 이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수급이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92불을 돌파를 했죠. LG에너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20조인데 SK이노베이션이 20조밖에 안 된다. 근데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본업도 좋아진다. 그럼 얘도 충분히 다시 직전 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같이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또한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이 자리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여전히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수급의 연속성을 믿고 이런 구간에 바닥을 잡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종목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형주 몇 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금요일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있죠.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스코넥은 청약을 좀 해서 그냥 시가에 팔아버렸고요. 따삭 나왔을 때 뭐 팔아버렸고, 스코넥은 팔아버렸고,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얘는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설명할 때 구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급락을 해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조금 안 좋았어요. 좀 안 좋았는데 이런 구간들, 항상 어찌됐든 신규 상장주는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술적 포인트가 많습니다. 기술적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리 돌파할 때 또 들어가서 충분히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서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이 좀 됐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들어가서 반 팔고요. 반 팔고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해도 꽤 되죠. 시가를 저는 돌파하기 전에 이봉에서 들어가서 이 윗봉에서 팔았기 때문에 꽤 되는데, 여기서 반 남겨놓고 돌파할 때 들어가서 사실 상한가까지도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한가에서 좀 못 팔고 좀 나왔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량 매도를 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 위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지 않아서 사실 이 25,000원 이 라인부터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수익권에서 좀 들고 있습니다. 한 대략 4% 정도 수익권에서 종목을 좀 들고 있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잘 못했죠. 뒤에 눌림에서는 매매를 좀 잘 안 됐는데, 항상 신규 상장주는 절대적으로 기계적 매매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배워 두셔도 밥벌이는 저는 충분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의 나오는 모든 신규 상장 종목군들을 다 공략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이지트로닉스 말이 나와서 그런데 거래 대금이 5천억 터진 종목이 장 막판에 시장의 노이즈에 의해서 급락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일 월요일날 이러한 구간이 이탈이 나오지 않은 선에서,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탈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좀 밀렸다가 다시금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 저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관심으로 일단 두고 보면 어떨까.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하나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관련 섹터와 위드 코로나를 두 개를 잠깐 보면은, 먼저 휴마시스,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장 전에 제가 그런 회원님 중에서도 뭐 종가 베팅을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셔서 휴마시스 이날 고점에서 좀 하락하길래 일부만 좀 잡고 시간내에서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내에서 팔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휴마시스 이 눌림, 이 급락, 이거 사실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자살행위와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2음봉 이상
떨어져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매매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 네, 이런 의미 있는 갭 구간을 이탈한 자리들이 마지노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고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면 이때와 거의 비슷하게 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급락 이후에 이런 진단 키트 종목군들의 반등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요. 뭐 10%대 반등이 나왔죠. 굉장히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이 자리도 3분봉에서 마이너스 9%에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장중 변동성은 한 14% 정도 나오죠. 이거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기준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거래일 동안 거래 대금이 무려 3조가 터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반등은 한번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숙달된 사람이 아닌 분들이 공략을 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본다면은 조심해서 보시다는 말뿐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또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시간외에 상한가에 들어갔죠. 기존에 국내 3개사만 약국에 유통이 되고 있던 부분에서 2개사가 추가로 약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젠텍의 뭐 젠바디가 받았고요. 뭐 다른 회사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아주아이비 투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간에서 일단 상가에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은 파이는 한정적인데 이 파이를 뜯어먹는 회사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의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금요일날 제가 아시아나 항공을, 네, 아시아나 항공을 추천을 했었는데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뭐 그 전부터 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쏠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항공주 안에서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의 저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시아나 항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한번 올라갈 때 이 파동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주 원픽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을 저는 놓고 봤으면 좋겠고, 이 18,400원, 18,500원 라인에서 눌렸을 때 분할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상승률로 보면 진에어가 굉장히 강했죠. 진에어가 상승률로만 보면 진에어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진에어를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네, 진에어를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적 부분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좀 봤으면 하고요. 그 밖에 YG엔터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네,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여행주 관점에서는 노랑풍선이 과거에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테마 속성 안에서 대장은 노랑풍선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 쪽은 아시아나 항공 위주로, 네, 대형주는 위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도 시장, 네, 반등은 연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끼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주말 다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